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샬케 공사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저는 샬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투폴이나 독식픽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변픽을 나만의 조합으로 만들어 내셔야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샬케의 경우에는 최근에 공수에 걸쳐서 너무나 좋지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데스리가에서 득점 순위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샬케이고 실점 부문에서도 최다 실점 2위일 정도로 공수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 10경기 1승 9패 하락세에 빠진 샬케인데 이 상대가 마르코 로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홈경기라고 할지라도 전력차를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르코 로제 감독 부임 이후에 최근에 라이프치히가 14경기 1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물론 라이프치히라는 팀이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이고 에이스 공격수 은쿤쿠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보고 싶은 분들은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도 경기력과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은쿤쿠 외에도 소보슬라이나 안드레 실바, 티모 베르너, 포르스베리 같이 한 골 이상 넣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많기 때문에 샬케의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라이프치히라는 팀이 수비적인 약점이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점이 약점인데 샬케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수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략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력 누수 면에서도 현재 샬케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크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왼쪽 측면 수비 오웨이안 선수까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드락슬러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전력 누수 면에서도 샬케가 불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경기는 샬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M1과 PSV 에인트호번의 경기인데 M1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1이라는 팀이 올 시즌 6번의 무승부가 있었는데 그 6번의 무승부가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고 홈 경기에서는 실점이 무려 12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에서 강호 아약스와 3대3 무승부를 거뒀던 M1이기 때문에 M1의 홈 무자비 면모와 최근의 PSV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PSV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지만 다소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PSV가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들이 프리미어리그로 대거 이적이 되면서 공격력이 굉장히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 에이스 자원이었던 코디 각포라는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이 됐고 이 측면 자원인 마두에케 역시 첼시로 떠나면서 이 전체적으로 선수층 특히 공격진의 퀄리티가 낮아진 PS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PSV의 최대 강점이 네덜란드
네덜란드 리그에서 역습 득점과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역습과 세트피스의 기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9골 1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코디 각포라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 각포 선수의 리버풀 이적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PS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M1의 수비적인 최대 약점이 바로 역습과 세트피스 부문이었기 때문에 코디 각포가 빠진 PSV의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력이 M1의 약점을 과연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PSV가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홈발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1이라는 팀이 홈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실점이 12골이나 감소가 되면서 무승부가 무려 6무가 홈에서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강팀인 아약스와 최근에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M1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주춤하고 있는 PSV를 상대로도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M1의 공격수인 지브코비치라는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에 나쁘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M1이 의외로 홈에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M1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호펜하임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에는 전술 상성적으로 양팀 모두 녹록지 못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세트피스 공격력 통계인데 호펜하임과 슈투트가르트가 나란히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세트피스 득점이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들이기 때문에 양 팀의 세트피스를 공략하기에는 조금은 빈약한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 호펜하임이 6실점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양 팀 모두 많은 팀인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공격력이 양 팀 모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의외로 터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펜하임이라는 팀은 굉장히 호전성이 짙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노출하면서 역습 실점이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역습 실점이 4골로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호펜하임인데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슈투트가르트가 역습 득점이 한 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 역습이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호펜하임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만 그렇지 이 슈투트가르트의 선수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측면에는 은분파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과거에 와망기투카라고 불렸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데스리가를 과거부터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 이 와망기투카라는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포진해 있고 왼쪽에는 토마스 선수가 포진해 있는데 이 양쪽 측면 윙백 자원들이 굉장히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가 능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활용한 측면 역습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날카롭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호펜하임이 역습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슈투트의 최전방 공격 자원인 기라시 선수가 5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슈투트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호펜하임이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핵심 수비수 카박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선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슈투트 쪽 이변 결과도 제가 생각을 했지만 슈투트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중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슈투투이기 때문에 이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슈투투 역시 핵심 측면 수비수 소사 선수가 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소사 선수가 왼발 프리킥과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또다시 소사 선수가 결정이 되게 된다면 슈투투 역시 세트피스에서의 프리킥 한 방, 그리고 크로스, 왼발 크로스 한 방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 헤르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볼프스의 상승세와 경기력을 고려하면 볼프스 쪽 우세가 점쳐지지만 현재 투표율이 볼프스 쪽으로 과도하게 몰린 느낌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들과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볼프스부르크의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오타비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괜찮은 공격력을 보유한 풀백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왼쪽 측면 자원인 비머라는 선수 역시 머리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타비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상황에서 비머까지 결장이 된다면 볼프스부르크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볼프스가 올 시즌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무려 원정에서는 득점이 12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그래도 홈에서는 2승 3무 2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무자비 면모가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직전 보움 원정에서 1대 3으로 패배를 당했을 때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던 헤르타의 최다 득점 공격 자원인 루케바키오 선수가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헤르타에게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볼프스 사이드를 믿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헤르타가 세트피스로만 9실점을 하면서 세트피스 실점이 분데스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볼프스는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분데스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헤르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만 잘 공략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상대전적 면에서도 볼프스가 최근에 헤르타를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볼프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오타비오 외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왼쪽 측면 자원 비머까지 머리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된다면 측면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헤르타 특유의 홈 무자비 면모까지 나와준다면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헤르타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스파로테와 발베이크의 경기인데 스파로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최근 경기력과 상승세 그리고 제공권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스파로테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최근에 스파로테라는 팀이 리그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파로테가 올 시즌 홈에서는 성적이 더 좋은 부분이 있고 최근에 장신 공격수 라우리첸을 비롯해서 측면의 반크로이 같은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좋고 중원의 미안난스나 베르슈렌 같은 선수의 화력 지원도 뛰어난 스파로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네덜란드의 제공권 통계인데 스파로테가 압도적으로 제공권이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이 발베이크라는 팀은 네덜란드 리그에서 제공권이 꼴찌 팀이기 때문에 스파로테를 상대로 상당히 높이적인 측면에서 열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베이크라는 팀이 제공권이 꼴찌이다 보니까 세트피스 실점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7골로 가장 많은 것이 발베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로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도 5골로 준수한 편이고 최근에 발베이크가 리그 7경기 1승 2무 4패 하락세에 빠진 데다가 무엇보다 발베이크가 원정에서는 성적과 득점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스파로테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파로테가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과 발베이크를 상대로 최근에 3경기 2무 1패로 열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발베이크가 직전 고어헤드전이 연기가 되면서 스파로테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은 다소 이변의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제공권의 우위와 경기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저는 5번 경기는 스파로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마인츠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도르트문트가 가까스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굉장히 수비적인 불안감을 노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아우크스부르크의 전방 압박에 실책이 나오면서 실점까지 내줬던 것이 바로 도르트문트의 수비적인 약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인츠라는 팀은 아우크스부르크보다 기본적으로 압박 강도와 효율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분데스리가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마인츠가 2골이나 있을 정도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우크스부르크보다 오히려 압박 조직력이 좋은 것이 바로 마인츠라는 팀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압박에도 고전을 했던 도르트문트라는 점에서 마인츠의 조직적인 압박이 원정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도르트문트가 핵심 중원 플레이메이커인 이 주드 벨링엄 선수가 직전 경기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이번 마인츠 원정에는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링엄 선수가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도 1골 1도움 최고 평점을 기록한 선수이고 이 벨링엄이 빠지는 가운데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마르코 로이스까지 최근에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플레이메이커가 나란히 빠지게 된다면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르트문트이고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원정에서 2배 가까이 하락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인츠 역시 허리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주전 골키퍼 젠트너의 출전 여부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리는 극단적인 이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지우개 찬스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르트문트라는 팀이 성향상 무승부가 별로 없는 팀이긴 한데 마인츠라는 팀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유독 무승부가 3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가르기보다는 아예 승무패 무승부까지 마킹을 하시면서 빵꾸를 조금은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6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고어헤드와 알크마르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평균 점유율이 43%, 전체 18개 팀들 중에서 17위를 달리고 있는 고어헤드이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약 53%, 전체 5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를 통한 점유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고어헤드는 전형적으로 점유율을 포기하면서 롱볼을 뿌리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갈리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어헤드라는 팀이 최근에 상승세인데,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13경기에서 6승 7무, 무패, 무자비 모습을 보이면서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 발베이크전이 취소가 되면서 알크마르보다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핵심 자원 부상에 따른 전력 누수가 고어헤드 쪽이 좀 더 심해 보이는데, 특히나 고어헤드의 미드필더 로먼스라는 선수가 결장이 유력한데, 이 로먼스라는 선수는 이 세트피스 키커로 활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결장은 고어헤드의 세트피스 한 방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크마르라는 팀은 올 시즌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알크마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알크마르의 주포 공격수인 파블리디스와 오드가르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고어헤드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를 자랑하고 있는 알크마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크마르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알크마르 역시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 베우케마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이 개인적으로 알크마르라는 팀은 굳게 믿고 배팅을 했을 때 가끔씩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어헤드 역시 최근에 무패 행진 상승세에다가 네덜란드 리그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는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수 아데카니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한 방이 나와 준다면 고어헤드 역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알크마르라는 팀이 역습 실점이 통계상으로는 0골로 수비가 좋은 팀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술 상성적으로 알크마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고, 고어헤드는 롱볼을 활용한 선수비 후 역습팀이기 때문에 고어헤드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세 번째로 역습이 뛰어난 팀이라는 점에서 알크마르로서는 여전히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회 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정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